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은 미국에서 악명 높은 여성 살인마 중 한 명인 다이앤 다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이앤 다운스는 1955년 8월 7일에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태어났고 밑으로는 동생들이 3명 있었습니다. 다이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다이앤은 중학교 때까지는 말을 잘 들었지만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보수적이고 엄격한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도 탈색을 하고 옷도 노출이 심한 옷을 입기 시작했고 끊임없이 남자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어요. 다이앤이 15살일 때 다이앤은 당시 17살이었던 스티븐 다운스라는 소년을 사귀기 시작했는데요. 당연히 다이앤의 부모님은 이들의 관계를 반대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티븐은 해군에 입대하고 다이앤은 대학교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그냥 자연스레 헤어지겠거니 했지만 이들은 장거리 연애로 이들의 관계를 지속하자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거의 바로 다이앤은 다른 남자들이랑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뭘 한 건진 모르겠지만 몇 년 후에 다니던 대학에서도 문란죄로 퇴학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스티븐 또한 군대를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재회를 했고 고향을 떠나 도망가자고 하고는 사랑의 도피를 해서 1973년 11월 13일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즉흥적으로 도망을 가서 결혼을 한 거였기 때문에 이들의 관계는 당연히 안정적이지 못했고 다이앤은 전에 바람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이앤의 과거, 혹시 미래의 바람을 또 필 가능성, 그리고 금전적 문제로 굉장히 잦은 다툼을 했어. 그리고 이들이 싸울 때마다 다이앤은 부모님의 집으로 달려가곤 했죠. 그런 이들의 관계가 차라리 시작과 동시에 끝이 났으면 나았으련만 1974년 다이앤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그들의 첫 딸인 크리스티를 낳게 되었어요. 그리고 출산 후 6개월 만에 다이앤은 이들을 떠나서 해군에 본인이 입대를 했고 스티븐 혼자서 딸 크리스티를 돌봐야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이앤은 고작 3주의 훈련만을 마치고 포기를 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후에 다이앤은 자신이 해군 커리어를 일찍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이유가 스티븐이 아이들을 안 돌보고 방치를 해서 자신이 엄마 노릇을 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부는 1976년 둘째 딸인 셰리를 낳게 됐고 스티븐은 정관수술을 받게 됐어. 그런데 놀랍게도 다이앤은 이 이후로도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다가 생긴 아이였어. 다이앤은 이 아기를 낙태하게 되고 놀랍게도 스티븐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다이앤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닉스를 떠나서 애리조나의 메사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이동식 주택 제조회사에서 같이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다이앤은 아직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이곳에서도 다른 회사 동료들이랑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했어.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한번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이앤은 이번에는 낙태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기의 이름을 스티븐의 이름을 따서 스티븐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스티븐은 이때 더 이상 다이앤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봐서라도 그녀의 곁에 머물며 아빠로서 역할을 했지만 스티븐도 한계가 있었고 이들은 1980년에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도 다이앤은 싱글이며 유부남이며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남자들을 사귀며 동거래했다가 헤어졌다가를 반복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살기엔 굉장히 불안정한 환경이었고 아이들을 혼자 돌보는 것도 벅찼기 때문에
다이앤은 자기가 잘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툭하면 임신을 하고 나니 대리모로서 일을 해볼까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대리모는 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체, 정신검진을 받아 통과를 해야 대리모 자격이 주어지죠. 다이앤은 신체 테스트는 통과를 했지만 정신검진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건지 다이앤은 여전히 대리모로 발탁이 됐고 1982년 제니퍼라는 딸을 낳게 됐고 대가로 $10,000를 받게 됐어. 그리고 이후에 다이앤은 본격적으로 자신이 대리모 클리닉을 만들어 볼까 했지만 실행에 옮기기도 전에 실패에 그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질 동안 당시 다이앤은 자신의 동료였던 로버트 니커보커라는 남성이랑 교제 중이었는데요. 로버트는 당시 부인이랑 별거 중이었던 상태에서 다이앤과 만나기 시작했고 다이앤은 로버트가 자신이 제일 사랑했던 남자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로버트는 같은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로버트는 자식이 없던 사람이었고 아이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이앤의 아이들 또한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이앤과 후에 결혼을 한다던가 더 큰 미래 계획은 없었고 결국 자신이랑 다이앤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다이앤은 너무 화가 났어요. 하지만 로버트에게 화가 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아이들에게 화가 났죠. 아이들이 자신의 걸림돌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이앤은 이별 후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레곤주의 코티지 그로브라는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곳은 굉장히 작은 동네였고 다이앤은 이곳 우체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사를 갔음에도 다이앤은 로버트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에게 편지를 써대고 있었어. 심지어 1983년에는 로버트를 한번 방문하기도 했지만 로버트는 그때도 확실하게 우리들의 관계는 끝났다고 다이앤에게 딱 잘라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앤이 로버트에게 빠져 정신이 없는 동안 아이들은 가끔씩 아빠를 방문하긴 했지만 양육권은 다이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이앤이 집에 없을 때면 6살짜리 크리스티가 동생들을 돌봐야 됐고 이웃들은 아이들이 겨울철에도 따뜻한 자켓도 없이 추워 보이거나 굶주려 보이거나 집에 아이들끼리만 있는 것을 자주 목격했어요. 특히 둘째인 셰릴은 다이앤에게 제일 관심을 못 받고 살았었는데요. 어느 날 셰릴은 이웃 어른에게 엄마랑 있는 게 무섭다는 말까지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3년 5월 19일 다이앤과 아이들은 다이앤의 친구 집에 다 같이 놀러가서 밤 9시 반까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밤 9시 반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셰릴은 조수석에 나머지 두 아이들은 뒷좌석에 탄 상태였고 다이앤의 말에 의하면 아이들은 모두 잠에 들어 있었고 자신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조금 더 먼 길을 이용해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다이앤은 자신이 워낙 새로운 길이나 시골길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종종 이렇게 크고 빠른 길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길로 가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날도 그렇게 했다고 했어. 그렇게 운전을 하던 다이앤은 길가에서 손을 마구 흔들며 도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한 남성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각은 밤 10시였죠. 어두운 밤에 인적이 드문 시골길에서 한 남성을 봤는데도 다이앤은 두려움 없이 차를 세워서 남성에게 다가갔다고 해요. 그녀가 다가가자마자 이 남성은 그녀에게 차키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죠. 다이앤은 맞서 싸우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은 다이앤의 왼쪽 팔을 총으로 쐈고 운전석 쪽에서 차를 향해서도 몇 발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앤은 수풀에 자신의 차키를 던지는 신용을 했지만 아직 자신이 차키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고 남성이 수풀로 차키를 찾으러 달려가자 자신은 남성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다시 차로 달려가 시동을 걸고 미친 듯이 빠르게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바로 향했다고 했어. 하지만 그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앤은 사실 굉장히 느리게 운전을 해서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그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셰릴은 총을 맞아 사망한 상태였고 뒷좌석에 있던 두 아이들은 숨이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은 엄마가 세 아이들과 같이 총상을 입어 병원에 도착했으니 모두 충격에 빠져서 도와주려고 열심히였어. 하지만 다이앤은 오히려 병원 관계자들보다도 충격을 받지 않은 모양이었고 굉장히 태연해 보였는데요. 심지어 다이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팔에는 수건으로 팔을 감싸 지혈을 한 모양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지혈의 시도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차 안에는 피로 가득했지만 다이앤에게서는 소량의 피밖에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다이앤은 자신의 새 차에 피가 많이 묻었다고 불평을 하며 오히려 아이들보다 자신의 차에 대한 걱정이 더 큰 듯 했습니다. 셰릴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고 바로 수긍을 했어. 그리고 막내 아들이 척추에 총알을 맞아서 척추가 마비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심장을 비껴나갔다는 사실에 오히려 더 충격을 받았고 척추마비 소식에는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이앤은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아이들이 아빠들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이 아닌 로버트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소식을 알렸어. 이 사건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지게 됐고 동네 사람들은 이 정체불명의 무서운 남성이 잡힐 때까지 사람들은 아이들이 데리고 외출하는 것을 삼갔고 밤에 외출하는 사람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모든 마을이 공포에 사로잡혔어. 경찰들은 다이앤이 말한 곳을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지만 그들이 찾은 것은 탄피 몇 알이 다였고 남성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는데요. 다이앤의 말을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경찰은 다이앤의 진술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크게 주목을 받아서 다이앤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도 출연하고 많은 방송에도 출연했는데요. 보통 이런 큰 사건의 피해자들이라면 슬픈 기색이 역력할 텐데 다이앤은 웃고 농담하며 자신의 차를 보여주고 아무렇지 않게 사건을 재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은 다이앤이 크리스티의 병문안으로 왔을 때 크리스티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보고 아이가 다이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그리고 경찰은 다이앤의 차를 수색하던 중에 조수석 손잡이에서 피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이앤의 말에 의하면 운전석 쪽에서 총을 쐈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수석 차량 바깥 손잡이에서 피가 나온 것일까요? 그리고 다이앤은 경찰들에게 자기는 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증언을 했는데 전 남편인 스티브는 다이앤이 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다고 정보를 줬기 때문에 다이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다이앤이 로버트에게 쓴 편지를 입수했어. 그 편지에는 로버트가 얼마나 아이들을 원하지 않는지 알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었고 경찰들은 그걸 보고 이 동기로 인해서 다이앤이 아이들을 해쳤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점점 미디어, 대중은 다이앤을 동정하던 입장에서 의심을 하는 입장으로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앤은 어느 날 경찰서로 소환돼서 2시간 동안이나 취조를 받게 되는데요. 이 취조 동안에도 다이앤은 여러 번이나 말을 바꿨어요. 다이앤은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었던 건지 까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이야기 도중에 다이앤은 갑자기 사실은 자신들을 공격한 사람이 2명의 남성이었다고 했고 그중 1명은 자신의 이름도 알고 자신을 아는 사람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미 경찰들과 대중들은 더 이상 다이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체포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는데요. 첫째 딸인 크리스티는 아직 살아는 있지만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증언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가 점점 회복을 하는 동안 경찰은 크리스티에게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었지만 아이에게 더 이상 큰 트라우마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접근하고자 크리스티에게 심리 상담을 받게 하며 상담사에게 마음을 털어놓게 천천히 접근을 했고 상담사는 크리스티가 자신이랑 편해졌다고 느낀 후 그날 밤 누가 자신과 동생들을 해쳤는지 범인의 생김새나 이름을 아냐고 혹시 알면 종이에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크리스티가 종이에 우리 엄마라고 적게 되죠.
그렇게 총격 사건 후 9개월이나 지난 1984년 2월 28일 다이앤은 드디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은 체포가 되었는데도 미디어의 관심을 즐기며 카메라 앞에서 웃고 별로 슬퍼 보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재판은 3개월 후인 5월 10일에 열렸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재판이 열렸을 당시 다이앤은 만삭인 채로 법원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앤은 인터뷰 중 한 기자가 어떻게 다시 임신을 하게 된 것이냐고 묻자 자신의 아이들이 그립고 외로워서 임신을 하게 됐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하게 됐어요. 법정에서는 크리스티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티에게 심적으로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걱정을 했지만 크리스티는 놀랍게 잘 해냈죠. 크리스티는 사건 당일을 회상하며 셰릴이 조수석에 자신과 남동생은 뒷좌석에 있었고 운전을 해서 집으로 가던 길에 엄마가 갑자기 차를 세워서 트렁크에서 뭘 좀 꺼내야겠다고 하고는 총을 가져와 우선 조수석에 있는 셰릴을 망설이지 않고 총으로 쏘고는 몸을 기울여 뒷좌석에 있는 자신과 남동생을 차례로 쐈다고 했습니다. 다이앤의 변호팀은 크리스티에게 다른 사람이 시켜서 크리스티가 남이 시킨 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라고 우겼고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경찰들이 심어놓은 것이라고 둘러대며 자신이 12살 때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망가진 것이라며 갑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며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이 재판에서 다이앤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그녀는 굽히지 않고 자신은 끝까지 무죄라고 주장을 하는 뻔뻔함을 보였죠. 그렇게 수감 생활을 시작한 다이앤은 수감 중 출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입양 보내졌고 이름도 에이미에서 베키로 개명을 했어. 감옥에서 다이앤은 정신과 감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그 결과 다이앤은 나르시스트 성향과 반사회적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987년 7월 다이앤은 감옥에서 탈옥 시도를 했어. 그녀는 5m짜리 철장을 타고 넘어가는 것에 성공을 했고 교도소 밖에 주차되어 있는 차 밑에 숨어 있다가 조용해질 때쯤 달아나는 것에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앤의 방을 수사하던 교도관들은 한 노트에 연필 자국을 발견하게 돼요. 그 노트는 윗장은 뜯겨졌지만 노트에 뭔가를 적었을 때 아랫장의 연필의 뾰족한 부분 때문에 자국이 남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필 자국을 조사해 본 결과 그것은 다름 아닌 한 주소였는데요. 마침 교도소 근처에 있는 다이앤 동료 수감자의 남편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이앤은 11일간 숨어있다가 결국 발각이 됐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이앤의 형기는 5년이 더 추가가 되었고 뉴저지에 있는 더 보안이 강한 교도소로 이감이 되었어. 한편 막내딸이자 입양을 간 베키는 자신의 친엄마가 누구인지 모른 채 입양된 가정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지만 10대가 되면서 자신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양부모들에게 물어봐도 그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어. 그러던 어느 날 베키는 머리를 써서 자신의 베이비시터에게 친엄마가 누구인지 아는 척을 하면서 떠받고 베이비시터는 베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다이앤 다운스에 대해서 말을 해주게 됩니다. 다이앤은 이미 미국 전역에서 유명했기 때문에 그녀에 관한 책도 있었고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있었어. 베키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큐멘터리 시리즈와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고 그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 책을 읽고 베키는 자신이 악마로부터 낳아진 자식이라는 생각과 자신이 친엄마 밑에서 자랐으면 죽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온갖 생각에 10대 시절 큰 방황을 하며 학교도 중퇴를 하고 마약에 빠지기 시작했어. 그렇게 베키는 자신의 엄마처럼 어린 나이에 임신을 몇 번씩 하게 되었지만 낙태를 하거나 입양을 보내기 시작했고 집도 나와서 노숙자 쉼터에서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형편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베키는 다이앤이랑 연락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점점 가지게 되죠. 그렇게 베키는 다이앤이랑 편지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이들의 관계는 원만한 것 같았지만 연락을 주고받을수록 다이앤은 베키에게 혹시 스파이가 아니냐는 이상한 추궁을 했기 때문에 베키는 결국 다이앤과 연락을 끊었어.
그리고 정신치유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에 대학도 다시 가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아이들 행동치료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이앤의 다른 아이들이었던 크리스티와 아들 스티브는 둘 다 이들의 사건 담당이었던 검사들에게 입양이 되었는데요. 크리스티는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고 스티브는 하반신이 마비가 되었지만 양부모들은 이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아이들에게 해줬고 아이들은 평온한 가정에서 잘 자랐습니다. 다이앤은 2025년이 된 지금까지도 감옥에서 자신은 죄가 없다며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